손실, 너무 싫죠. 그렇지만 싫다고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씨들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항이니까요. 전문가인 저라고 손실을 본 적이 없을까요? 어떻게 없겠습니까? 저는 신도 아니고, 고래도 세력도 아닙니다. 물론 점쟁이도 아니죠. 그저 같은 사람이고 개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틀리고 실수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제 마이너스 손절 영상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걸 할 때가 있고, 손절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은가, 이걸 우리 부자씨가 직접 보고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리고 롱이든 숏이든 제 방향과 다르게 갔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손절입니다. 제가 어떻게 손절을 했는지, 왜 손절이 필요한지, 가장 현명한 손절은 뭔지, 그리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꿀팁까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부자씨,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꼭 써먹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셔야겠죠? 꾹꾹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손실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손절. 손절은 결국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해요. 왜냐? 이러다가 혹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여기서 손절하면 이거 너무 아깝잖아. 물론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버텼다가 마이너스 70% 그리고 마이너스 90% 이렇게까지도 가봤거든요. 이렇게까지 가니까 그때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아, 이거 진작 잘라야 했구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기준을 딱 정하고 도달하면 무조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손절 라인을 정해두시고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들어갔던 나만의 기준봉, 그 캔들을 넘어섰을 때 이것보다 더 떨어지면 이때는 손절해야겠다. 이런 기준. 이렇게만 잡으신다면 따라서 가격까지도 나오겠죠. 그럼 손절가까지 미리 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도 사이렌을 울려서 모두가 멈추고 대피하도록 하잖아요. 안전관리에서도 사고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손실 최소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고 싶다면 미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바로 멈추도록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도지코인에 롱으로 들어갔을 때인데요. 처음에는 상승하는 것 같이 롱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숏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손절하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돌파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롱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추세가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손 털고 다시 타점 잡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매매 초반에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에서 롱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지지선 캔들 거래량 다 괜찮았고 근거도 뚜렷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좀 보다 보니까 흐름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날 미국 CPI 발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붕괴. 이럴 때 저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고민이 되죠. 아, 그럼 조금만 더 볼까? 잠깐만 기다릴까? 그러다가 반등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머뭇머뭇거리다가 이미 제 기준 손절가를 넘어선 거죠. 제가 그때는 매매 초반이어서 마이너스 5%이 정도로 손절을 잡고 안전한 매매를 추구했었거든요.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결국 마이너스 7%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손절 보고 나와서 봤더니 그 뒤에 마이너스 23%까지 간 거예요. 와, 진짜 나오길 잘했다 이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때 안 나왔다면 저는 마이너스 16% 이걸 더 받겠죠. 이 16% 차이, 이게 작아 보여도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라는 걸 꼭 정해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줄여야지 나중에 내 수익도 더욱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부자 씨는 혹시 손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패배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패배가 아닌 방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작전을 짜기 위해 한 발 물러섰다고. 이게 패배인가요? 패전인가요? 아니죠. 다시 총알 갈고 팔 갈아서 나갈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손절도 똑같습니다. 작게 물러서서 더 큰 손실을 보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잡는 시간인 거죠. 저는 이제 손절을 우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웃기고도 슬픈 이 애매모호한 감정을 말하죠. 슬프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택해야 하는 방법이니까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은 손절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손절을 잘하려면 포지션 진입 전에 항상 손절가와 목표가를 설정해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 비율로 따지자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1대 2 보통 이런 식으로 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즉 손실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정해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줄이기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분산 투자, 손실 예방 계획, 그리고 손실 복귀, 반복 악습, 그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손실을 정말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 우리 부자 씨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면 한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하나가 폭망하더라도 내 재정 상태가 다 흔들릴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천부당 만부당 정말 명언인데요. 그래서 이왕에 분산을 할 거 차라리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간의 분산으로 더 강력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통화를 여기저기 숨겨놔야 오래 버티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현금, 금,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자산들을 혼합해서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손실 예방 계획 세우기. 진입하실 때 한 번쯤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상승했을 때는 플러스 10%, 이만큼만 먹고 정리해야겠다.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5%, 여기에서 정리해야겠다. 횡보하면 차트 보면서 1시간 정도는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고 손절가, 목표가, 추세 변곡점까지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자 씨가 시나리오만 이렇게 잘 짜두신다면요. 매매를 하다가 혹시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딜 가야 하거나 아니면 볼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차트를 계속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익절가나 손절가를 미리 정해서 걸어둘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두시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핵심은 바로 복귀입니다. 언제 진입을 했고 어떤 근거로 들어갔고 왜 손절을 못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매매일지로 남겨야 우리는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들어간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단순한 감, 느낌, 필 이런 게 아니라 차트와 데이터 그리고 보조지표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그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듣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납득하고 설득을 당할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였는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부자씨만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충동적인 투기도 아니고 운에 맡긴 도박도 아니고 진짜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수치로 증명을 하고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고 애기개미도 아니고 흔들리는 트레이더도 아니죠. 판단을 이성으로 끌고 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주객 전도입니다. 시장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시험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트레이더가 아니다. 이제는 투자자로 내가 시장을 시험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하트 뿅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매매일지를 간단하게라도 작성을 해보시면서 한 번 더 감정을 걸러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누구나 틀리고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자꾸 틀리면서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고 복귀하면서 개선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하시다 보면 틀리는 일 없이 실수를 줄이면서 오차를 줄여가듯이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올려드렸던 지지저항 영상 보시고서 이거 좀 괜찮은데? 나랑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 부자 씨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거랑 내 돈 5천 원, 만 원이라도 직접 써서 해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진짜 수익이 나네. 이렇게 부자 씨가 정말 스스로 체감을 하셔야지 진짜 부자 씨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니까 볼린저 밴드 그거 좋다던데 이걸로 한번 수익 봐봐야겠다. 그래서 소액으로 계속 해봤는데 이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네. 이런 경험들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보시면서 내 매매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거죠. 100가지 전략 중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전략은 없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한 가지 전략만 찾아도 그것은 성공이다. 우리 부자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누구에게나 맞는 황금 전략은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 입맛을 다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나한테 딱 맞는 전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나한테 딱 맞는 그 무기를 찾는 거. 내 매매 스타일에 맞는 기법과 전략을 찾아서 점차적으로 수익의 길로 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자의 길로, 지름길로 가시겠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말이 있죠. 100가지 전략. 이건 제가 할 테니까 우리 부자 씨는 선택과 집중만 하세요. 그렇게 성공하시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셔야겠죠? 꾹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세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꿀팁!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입니다. 매매하면서 제일 무섭고 조심해야 할 건 바로 감정 매매죠. 복구해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화나니까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다 보면요.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인 건 분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박하지 마시고 차라리 시스템으로 눌러버려요. 로봇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그냥 자동으로 미리 걸어두고 알람으로 봐요. 손절가 도달하면 푸시 알람 뜨거나 손절가에 미리 걸어둬서 자동 청산되도록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괜히 차트 보면서 속을 태울 필요도 없고 감정적으로 될 일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절과 수익을 정해두고 시나리오를 그려서 들어가시면 익절가와 손절가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너스! 손실 났을 때는 절대로 추가 진입하지 마세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물타기 이런 건 정말 위험하다고 알려드렸었죠. 물타기도 안 되고 복수심에 들어가는 복구 매매도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셨을 때도 손실을 보셨을 때도 일단은 이렇게 한 템포 좀 쉬세요. 과도한 자신감도 큰 손실을 부르거든요. 손실도 마찬가지죠.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매를 자꾸 로봇처럼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내 돈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손실 보셨을 때도 한 템포 쉬시고 매일 아침에 눈 떠서 차트 먼저 보지 마시고 오늘 내 컨디션은 어떤지 우리 부자씨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자씨가 꼭꼭 기억해야 할 핵심 기준을 세우시고 감정은 배제하고 복귀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분산 투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수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손절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손실을 줄이는 도구고 살아남는 기술입니다. 전문가인 저도 틀려요. 아까 작은 손실만 보여드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크게 손절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걸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손절가를 정해서 기준을 지키고 복귀하고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타이밍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손절을 연달아서 몇 번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개구리 왕눈이도 뭐라고 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기준을 지키면 결국에 계좌는 지켜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어날 거예요. 우리 모두 손절 잘하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을 잘 보는 진짜 부자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손절한 마이너스만 보여드려서 저 매매 못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플러스 수익 본 것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실전 매매 영상까지 지난 영상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제 인사와 함께 이렇게 설명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남겨뒀고요.
아래 댓글에도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남겨뒀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요. 이런 꿀팁 정보와 매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다 받아보시고 매일 10% 이상 이렇게 직접 수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오전, 오후 이렇게 2번씩이나 알려드리거든요. 공짜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하루에 2번이나 방에 들어오시고 보시다 보면 정말 탐나실걸요. 직접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들어와서 차트랑 비교해 보시고 수익이 나는 과정도 직접 보시다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돈까지 벌어가세요. 당연히 무료니까 걱정은 마시고요. 혼자서 하기에 좀 어렵다 싶으시다면 도움 조금만 받아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이렇게 도움받아서 하시다 보면 눈이 트이고 수익의 길로 가는 방법까지 다 보이시게 될 겁니다. 내일도 또 영상 보러 오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